네, 약 1시간 정도 마음빛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윤온유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번 한 해에도 우리 마음빛깔과 함께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에도 빛이 나고 현장에도 빛을 비추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음빛깔은요. 마음의 빛이 켜지는 시간, 마음 성장 교육이죠. 사실 우리 마음빛깔은 1시간 안에 선생님들에게 이 방대한 양을 다 설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말이 굉장히 빠를 거예요. 네, 하지만 선생님들이 들으셨을 때 쏙쏙쏙쏙 이해갈 수 있도록 제가 좀 정리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마음은 어떠신가요? 선생님들이 특기 강사 선생님을 하시면서 굉장히 아이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고 또 아이들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감동이 되는 시간들이 많을 텐데 저희의 마음이 또 비단 좋은 마음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계속 특기 강사 활동을 하다 보면은 분주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합니다. 또 선생님들에게도 원장님들에게도 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어쩔 때는 소통이 되지 않아서 불통이 될 때도 있고요. 또 선생님들이 어떻게 뭔가를 부탁하려고 하면 어떤 담임 선생님의 태도라든지 원의 태도 때문에 내가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으실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더 잘해야 된다는 두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런 두려움의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어떤 민원 사항이 생겼을 때 그리고 요즘은 가장 사실은 모든 지금 지사장님이나 영업자분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나 또 저희 본사에서도 지금 이 교육의 현장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폐원율이 너무 급증하게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의 마음조차도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또 만나야 되는 우리 선생님들 정말 제가 존경한다는 말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선생님들의 마음을 선생님이 지키지 않으면 정말 힘든 직업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항상 존경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이 이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은 어차피 저희가 키우는 거니까 우리 아이들 마음 다 좋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지금은 같이 많이 힘듭니다. 시대가 좋아지고 세월이 좋아질수록 그리고 점점 어떤 지식적인 수준이 학습적인 수준이 높아질수록 우리 아이들에게 거는 어른들의 기대는 너무나 크죠. 지금 4살인데 주당 사교육 횟수가 2.6회가 넘어가고요. 또 이 47분이나 50분의 한 회당 교육 시간이 2.6회라는 거니까 평균 한 3번이라고 보시면 이 아이들은 원 끝나고 원에서 공부하고 끝나고 또 다시 콘크리트 속에 들어가서 또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7살만 돼도 5회, 6회 정도의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게 됩니다.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학업 스트레스거든요.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너무 심하게 조기 인지 교육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유연성, 예를 들어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유연성이라고 하는 건 융통성 있게 움직이는 건데요. 신경가소성이 10%나 쑥 줄어들어요. 이만큼 100% 내가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대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조기 인지 교육이나 이 아이들이 학업 스트레스나 긴장된 상태로 계속 있으면 마치 근육이 딱딱하게 굳으면 몸이 아픈 것처럼 뇌가 딱딱하게 굳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정서가 딱딱하게 굳어서 어떤 문제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요. 유치원에서부터 어린이집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은 계속 공부 똑똑하게 커야 돼. 어머 저 친구 너무 똑똑하다. 너는 왜 그러니? 이런 비교를 계속 받으면서 이 아이들은 초등학교로 갑니다. 초등학교 가니까 아이들이 그러면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 자, 어떤 말을 많이 할까요? 우리 초등학생. 이렇게 많이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들입니다. 네. 왜요? 그냥요. 몰라요. 귀찮아요. 껏땡.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아, 저 못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심각하게 많이 하는 말, 망했다. 우리 초등학생이 뭘 했다고 벌써 망했다라는 말을 할까요? 성공하는 것도 아직 경험한 적이 많이 없는데 벌써 실패 경험에 대해서 망했다라는 말을 아이들이 한다는 겁니다. 실제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선생님이 2020년과 2022년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한 내용을 제가 발췌해 왔어요.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이 이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실컷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정서 안정과 긍정적인 애착을 키우려고 그렇게 많은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그 정서를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어른들이 하는 말들을 따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망했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 라고 물어보면 인생 살기 싫다는 거예요 라고 대답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게 우리 지금 아이들의 마음 상태라고 하면 저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 빛깔로 지금 현장에서 특기 강사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시기 바라요. 어떤 스킬적으로 내가 이 아이들한테 수업을 잘하고 이 아이들을 수업 잘해서 원장님한테 선생님한테 칭찬받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감을 가지고 점성을 가지고 가져가야 하는 거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교육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특기 강사 선생님들은 특히나 어떤 누구보다 가장 교육적인 스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수업을 주더라도 그 수업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계십니다. 그것보다 더 앞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우리 아이들이 내 앞에 6살, 7살로 말을 잘 듣는 아이들로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곧 앞으로는 이렇게 초등학교에 가서 저런 말을 들을 것이며 저런 말을 하는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또 이런 아이들이 커서 그러면 어른이 되면 저 말을 안 할까요? 합니다. 이런 말을 할 우리 아이들이 나를 만났을 때, 우리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어떤 아이로 클 것이냐. 이런 아이로 클 것이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마음빛깔 특기 강사 교육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고 선생님들의 말 한마디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냥 크게 내가 부풀려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선생님들이 오늘 가서 하는 그 한마디가 우리 아이들의 저 앞에 있는 말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오늘 이 교육을 마치고 현장을 가실 때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는 미래를 꿈꾸는 빛이 있어. 희망의 빛이 있고 부모님의 마음에는 아이들을 향한 사랑의 빛이 있고 또 나와 우리 교사들의 마음에는 우리 친구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믿음의 빛이 있으니까 이 빛을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선생님들이 현장에 가신다면 우리 아이들을 보는 선생님들의 눈빛이 달라지실 것이고 또 선생님을 보는 우리 아이들의 눈빛도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빛은 눈빛에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오늘 저와 함께 교육을 하면서 힘을 가지시고 이 힘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빛이 있다. 또 우리 아이들에게 그 빛이 고유의 빛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빛깔을 찾아준다. 그래서 우리 마음 빛깔의 이름이 마음 빛깔인 거예요. 각자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마음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을 빛나게 하는 힘인 마음 이론을 접목시켰는데요. 마음 이론은 실제 있는 이론입니다. 마음 이론 학자들이 감정에 의거한 내용을 가지고 마음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몸이 성장하듯이 마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몸이 4살이고 5살이 되고 7살이 되고 30살이 되면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죠? 몸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몸에서 어떤 반응이 장애가 있거나 특수한 상황이 되었나 보다라고 우리가 걱정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도 그래요. 마음이 4살인데 4살의 마음으로 있어야 되고 5살이면 5살의 마음으로 있어야 되고 6살이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6살의 마음, 7살이 되면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당당하고 리더십을 가진 7살의 마음이 되어야 하겠죠. 4살의 아이들의 마음이 7살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7살이 돼도 기저귀를 못 댑니다. 기저귀를 못 대는 게 왜 마음과 관계가 있죠? 희한하죠. 4살인 아이가 기저귀를 못 대면 그래 좀 느릴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죠. 5살 때까지는 괜찮은데 7살까지 기저귀를 못 대고 성인 기저귀를 찾는 아이가 내 앞에 있으면 그때는 이 친구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럼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소아청소년과나 비뇨기과 가면 되는데 이 아이들을 심리치료센터 보낸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내 아이가 그냥 기저귀를 못 대는 것이 아니라 자립하지 못했다고 보는 겁니다. 의존증이 생겼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말은 바로 내가 몸이 성장했다 하더라도 마음이 자립되고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몸까지도 똑같이 자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존적이고 내가 행동을 주도적으로 할 수 없게끔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몸은 약간 장애가 있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만약 몸은 불편한데 마음이 건강하면 닉 부이치치나 헬렌 켈러처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 이론을 마음을 빛나게 하는 힘에 대한 이론으로 접목시킨 거고요. 그럼 마음을 성장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시킬 것이냐. 4살은 마음을 탐색하고 5살은 나의 마음을 인식하고 6살은 나의 마음을 활용하면서 7살 다른 사람과 앞에서 마음을 조절하는 거를 키워갈 건데 이 마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고 조절하면서 성장시킬 것이냐. 안 보이는데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인식하고 마음을 활용하고 마음을 조절한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얘들아, 너희들 지금 이제 정리하고 청소할 거야 하는데 얘가 싫어요, 선생님 더 놀 거예요. 막 이래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마음이 지금 놀고 싶은 거죠. 선생님 말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럼 이 마음을 선생님들이 조절하려고 마이쮸 줘요. 처음에는 할 수 있어요. 마이쮸 먹고 나 마이쮸 먹었으니까 해야지.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계속 마이쮸를 줘야 돼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제공을 하니까 나중에는 보이는 걸 주지 않으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뇌호흡 이론을 적용한 겁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뇌의 생각을 가장 잘 조절할 수 있는 자율신경계가 우리 몸에 있어요. 그 자율신경계, 내가 가장 우리 몸에서 내 스스로 조절이 가능한 신경계, 그 신경계 중에 가장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신경계가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 이 호흡을 통해서 뇌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돼요. 다른 거는 우리가 습관도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운동하겠다 해놓고는 3일 이상 못 버티잖아요. 새해 되면 다이어리 사놓고 3장 넘어가진 않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데 자율신경계의 이 호흡, 자율신경계를 이 호흡만큼은 유일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코로 숨을 쉬고 입으로 내쉬는 비강호흡이 우리의 뇌에 있는 감정을 조절하고 생각을 더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다더라. 그것이 바로 과학자들이 입증한 과학적 증명입니다. 자, 그러면 호흡이 무슨 말이냐? 호흡, 내쉰다. 흡, 들이마신다. 내쉬고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명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숨을 건강하게 쉬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접목시키는 이론으로 뇌호흡 이론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 이론과 뇌호흡 이론을 가지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마음 빛깔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 마음 빛깔을 가지고 어떻게 자세를 가지고 하면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마음 빛깔 주차별 수업에 대한 이북으로 가지고 선생님들이 30분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제가 수업 시연을 직접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마음 빛깔의 이런 많은 콘텐츠들을 어떤 식으로 선생님들이 찾아서 활용하실지 거기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 이론과 뇌호흡 이론을 접목시키면서 마음 이론으로는 마음을 성장시키고 뇌호흡 이론으로는 행동을 성장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론을 정확하게 저희가 주제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은 4살, 5살, 6살, 7살. 4살은 마음 자체를 탐색하겠죠?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5살은 나의 마음은 이거구나. 6살은 나와 너의 마음이 이러니까 서로 같이 이해하자. 7살은 내가 이런 것처럼 다른 친구들도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서로의 마음을 다르다고 이해하면서 조절해야겠다. 이렇게 아이들이 커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마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감정 중심으로 이렇게 먼저 배치가 되어 있어요. 홀수다래. 기쁨을 먼저 알고 사랑을 알고 두려움, 슬픔, 화, 미움이라는 불쾌 감정에 대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불쾌 감정이 왜 더 많으냐 한다면 불쾌 감정을 알아야 불쾌 감정을 승화시킬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마음 하나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내 감정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감정을 모른 척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울지 마. 울면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줘. 그래서 맨날 이런 노래 부르잖아요. 울면 안 돼, 이런 노래. 울면 안 돼 하니까 아이들이 울음을 참다가 우울증 걸려요. 그죠? 두렵지 마, 너 무서워하지 마, 겁내지 마 그러니까 겉에서는 겁 하나도 안 나는 척하다가 결국에는 중요할 때 도망가요. 그죠? 화내지 마, 그러니까 화가 날 때 화를 못 내다가 내가 혼자 상처 다 받고 나 혼자 화나서 화병 걸려요. 그리고 미운 사람한테 밉다고 말 못하고 또 미운 사람 앞에서 내가 용기 있게 말을 못하니까 내가 심장병이 걸린다니까, 선생님. 정신과 감정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하지 않으면은 그게 육신에 있는 이 신체적인 병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요.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감정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럼 감정 다음에 보시면은 인성이 나와 있어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저희가 이 18가지 인성 주제를 모든 연령, 5살, 6살, 7살의 연령에 하나도 중복되지 않게 배치해 놓았습니다. 4살은 인성까지 가기에 아이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5살, 6살, 7살이 그 5살이 아는 수준의 나의 인성, 6살은 나와 너가 함께하는 인성, 7살은 나와 우리가 함께하는 인성의 주제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쁨을 알았어요. 기쁨을 알고 왜 질서죠? 나 혼자 기쁘다고 마스크 벗고 질서 안 지켜요. 그러면 그 기쁨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너의 기쁨이
너가 행복한 거, 너가 좋은 것처럼 다른 사람과 질서를 지키고 다른 사람의 질서를 인정해 줄 때, 우리가 서로 순서를 잘 지키고 있을 때 그 기쁨이 유지가 되는 거야. 너가 기쁜 것처럼 다른 친구와 질서를 유지하는데 서로의 질서를 같이 지키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약속이야. 그리고 7살은 너와 내가 이제 질서와 약속을 지킬 수 있는데 엄마 아빠가 시켜서 하면은 기쁨이 떨어지잖아. 이 기쁨을 우리가 자율적으로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스스로 도전해 볼까? 이것이 바로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너의 마음을 인정하고 너를 알지만 그 마음을 유지하고 지키는 힘은 인성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만 위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성을 통해서 행동이 수정되는 것까지 연결하는 것이 저희 마음 빛깔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1호 기쁨이 들어갈 때 기쁨만 얘기하는 거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 다음에 올 질서, 약속, 자율, 사랑 다음에 올 이 인성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선생님들이 조금씩 더 알고 들어가시는 것이 훨씬 수월하세요. 왜요? 그 다음에 인성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의 행동 습관과 행동 규칙이 바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주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쁨을 우리 그냥 평범하게 사전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을 기쁨이라고 하는데요. 마음 빛깔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에서도 즐거움을 찾고 나누는 행복한 마음의 힘. 자, 선생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어떤 일에서도 뭐가 틀린가요? 맞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는 누구나 기쁠 수 있죠. 배고플 때 밥 주면 기쁘고 내가 뭐 놀고 싶을 때 놀게 하면 기쁜데 놀고 싶은데 공부하라 그러면 기쁘지 않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먹지 말고 다이어트해. 그러면 너무 슬퍼지죠. 그런 상황에서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어떤 즐거움? 그 상황에서 나를 그 다음으로 이끌어주는 즐거움. 내가 지금 다이어트해서 못 먹어서 힘들긴 하지만 다이어트를 통해서 얻는 건강의 즐거움 찾을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다른 사람들의 건강도 같이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바로 뭐예요? 내 기쁨을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기쁨으로 바꾸는 힘. 그게 바로 마음 빛깔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모든 주제가 뭐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짜증나고 화가 날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기쁨 풍풍풍 기쁨 풍풍풍 어떤 일에서도 즐거움을 찾고 나누는 행복한 마음의 힘.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내가 어떤 속상한 일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기쁨 말이 나올 때 이 노래를 생각할 수 있다. 그렇구나. 어떤 일에서도 즐거움을 찾는 힘이 나에게 있구나. 그래서 마음 빛깔은 조건이 없어요. 시켜서 하거나 주입하지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이거는 기쁨이야. 너희들은 이때 기뻐야 돼. 환경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만나도 내가 가진 마음의 힘으로 기쁨을 찾아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자신이 가진 아름다운 빛을 능동적이고 자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마음을 품고 이 아이들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 마음 빛깔은요. 실제 마음 빛깔을 가지고 심리치료센터에서 사용할 만큼 힐링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요? 마음을 아이들이 먼저 안정된 정서를 가져야 그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니까. 그래서 마음 매트라든지 마음 인형이라든지 마음 동화, 실천교구, 이런 클래식 음악, 또 클래식 춤, 또 마음 놀이, 이 모든 것들의 클래식 그 테라피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선생님들이 이걸 알고 가셔야 이 아이들한테 내가 그냥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마음에 힐링을 하는 거구나. 내가 감으로써 이 아이들이 한 번도 평상시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하지 않았던 마음의 이야기를 내가 가는 그날, 오늘 할 수 있구나. 그거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선생님들이 가는 모든 곳이 힐링의 장소가 되는 것을 저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 빛깔은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마음 인형을 교사용으로 제공을 합니다. 연애 1회로. 그리고 마음 매트는 우리 아이들이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내 마음을 그 안정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옛날 말로 뭐라 그래요? 아지트라고 합니다. 아지트를 만들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 매트를 아이들마다 제공해서 아이들이 이곳에 앉아서 호흡을 하고 또 이곳에 앉을 때 내가 마음 이야기를 나누는 거야 라는 착석 습관이 길러지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연 1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특기 강사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들한테 말할 때 이거 집에 보내지 말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모르고 집에 보내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요. 꼭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5살, 6살, 7살 모든 주제마다 그 주제에 맞는 교구들이 중복되지 않게 쭉 배치가 되어 있고요. 또 여기 앞에 보시면은 색깔들이 있습니다. 네, 모든 주차가요. 그 주제가 말하는 색깔대로 교구들이 약간 그 색깔로 배치가 되어 있고 워크북도 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색깔을 놔둔 이유가 뭐지? 바로 컬러 테라피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기쁨은 노랑은 기쁨 그 자체를 사랑하고 사랑은 분홍 이렇게 딱 티가 날 수 있도록 색깔이 배치되어 있지만 선생님들이 모르는 그 컬러 테라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이렇게 민첩함, 냉철함, 냉함, 무서움 이런 걸 다크네이비가 상징을 하는데요. 이 다크네이비가 두려움을 치유하는 색깔로도 사용을 합니다. 왜요? 그 어두움, 밤을 직면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모든 주제별로 컬러 테라피적인 요소가 들어간 색감을 사용한 이유 뭐 때문이겠죠?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그 모든 감정과 인성에 그대로 정서적으로 안정감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배치가 되어 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마음 인형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5살, 6살, 7살 마음 인형이 달라요. 5살은 오로지 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뒤에 엉덩이가 있습니다. 예, 오로지 나의 마음. 6살은 마음 인형이 나와 너의 마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는 쾌감정, 뒤에는 불쾌감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7살은 앞에 주머니가 있어서 주머니 안에 주제들을 넣고 친구야 마음이 어때? 라고 다른 친구들 우리 앞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마음 인형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 인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연령을 나눈 이유는 그 연령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요소들이 이 마음 인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연간으로 모든 주제들이 교구들이 다 다르게 배치되어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 여기 지금 보시면 교구들이 다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월에는 기쁨, 4월에는 약속, 그리고 4월에 한 번 더 교사 교육을 할 건데 사랑, 우정 함께 할 거고요. 두려움, 배려 같이 할 거고 슬픔, 순종 같이 하는 이렇게 2달 감정과 인성을 묶어서 교사 교육을 이번 해에 진행합니다. 줌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거 제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모든 연령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음빛깔 월간 구성으로는요. 이렇게 영아용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유아용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교사용 또 이렇게 6살, 7살, 네, 6살, 6살, 7살, 7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월간마다 제공이 되어지고요. 여기는 마음 뱉는 연간, 선생님들 거 인형도 연간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월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교구가 어떻게 주차마다 정리가 되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1주 마음을 만나요에는 우리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마음 편지가 나갑니다. 자, 선생님들한테는 어떻게 나가게 될 거냐면요. 여기 바로 교사용 교구로 나갈 거고요. 이 교사용 교구 비닐봉투를 보시면 이렇게 주차마다 뭐가 있는지 적혀져 있는 봉투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아용은 유아용 비닐에 이렇게 뭐가 들어가 있는지 다 설명이 되어 있는 봉투에 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1주에는요. 이렇게 아이들이 같이 마음을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마음을 만나요가 뭔가요? 마음을 만나서 인지가 성장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이 기쁨에 대한 주제를 인지하는 시간. 마음을 만나는 내 마음 편지가 1주의 활동으로 제공이 되고요. 2주에서는 마음을 느껴요. 이 마음을 느낄 때 우리 아이들은 호흡을 하게 됩니다. 호흡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내가 이런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신체적으로 느끼고 또 춤으로 추면서 그것을 신체로 표현하는 것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아이들마다 실천 교구를 주는데 5살은 마음 도장을 주고요. 6살은 이렇게 마음 자석을 주고 7살은 고리를 줍니다. 그 고리 마음 그 도장은요. 1단계에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에 저장하는 찍는 그래서 내가 언어 표현을 할 때 이 기쁨이 내 안에 있어 라는 것을 확인하는 도장이고요. 6살은 나와 너의 마음이 서로 다를 때 붙잖아요. 자석은 인력이 이렇게 서로 다른 힘이 붙잖아요. 그것처럼 너와 나의 마음은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다름을 인정할 때 붙을 수 있어. 그리고 고리는 가방고리입니다. 가방고리를 앞에다가 가방에 매면서 나는 이 마음이 너희들 앞에서 다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우리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 마음이 나한테 있어. 이렇게 아이들이 내가 있는 마음을 내가 확인하는 실천 교구이면서 동시에 다른 친구에 대해
다른 친구들에게 이 기쁨을 전달하는 시청 교구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느끼고 호흡으로 느꼈던 이 마음을 언어로 표현할 때 우리 아이들은 인지가 바뀌고 행동이 수정되잖아요. 그래서 이 인지행동 치료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이렇게 아이들이 도장을 찍으면서 기쁨이 퐁퐁퐁, 내가 있어 기뻐, 말을 하면서 찍고요. 자석도 마찬가지로 말을 하면서 붙이고, 보리도 마찬가지로 말을 하면서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음밴드 스티커 2장을 가지고 친구들이나 가족에게 칭찬 스티커로 붙여줍니다. 왜요? 내가 마음을 느낀 이 기쁨을 친구들에게도 전달해줘야지. 너 지금 별로 표정이 안 좋네. 속상해? 알았어. 함께하면 기뻐. 라고 밴드를 붙여주면서 이 아이들에게 힘을 주는 거죠. 내가 말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실천하는 것만큼 아이들은 성장하는 것이 없습니다. 3주 마음을 표현해요 시간에는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마다 교구를 통해서 내 마음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5살은 마음 주머니, 6살은 마음 거울, 7살은 마음 인형을 주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되게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뒤에도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이 1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정활동 영상과 중교육 영상을 선생님들이 보시면서 이 내용을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음 놀이는요, 이렇게 기쁨 공과 기쁨 보자기 1단계에 제공이 되고 2단계에서는 기쁨 리본과 기쁨 커튼, 그리고 3단계에서는 우리 아이들 기쁨 부채와 축구 골대를 2개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쁨 부채를 가지고 서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1주, 2주, 3주, 4주에 걸친 이 모든 교구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한 달 분으로 제공이 되면 우리 선생님들은 이것으로 교육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가시는 선생님들은 4주차 수업을 할 때 앞에 있는 것을 쭉 훑어주시면 되시고 매주 들어가시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수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북을 잠깐 설명을 보여드리면서 아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이번에 이북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마음 편지, 우리 친구들 마음 편지 주시잖아요. 이 마음 편지와 똑같은 선생님들이 쓸 수 있는 교재입니다. 옛날에는 수업용 PPT로 교육을 많이 하셨을 건데 지금부터는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북을 통해서 교육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북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선생님들 제가 지금 수업을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선생님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 누구일까요? 마음 선생님이에요.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마음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마음 이야기 나눌 준비 됐나요? 오, 그렇구나. 근데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맞아요. 마음은 보이지 않는데요.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마음은 어디 있나? 아니야. 마음은 어디 있나? 배꼽? 배꼽도 아니야. 그럼 마음은 어디 있나? 귀구멍? 아니라고? 그럼 어디야? 마음 어디 있을까? 여기구나. 왜 여기라고 생각했을까? 하트라서. 그렇구나. 친구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 그럴 수 있어요. 왜요? 마음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마음은요, 볼 수 있대요.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알아요?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 얼굴을 보고도 볼 수 있어요. 한번 맞춰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그럼 선생님 얼굴을 보고 한번 마음을 맞춰볼래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얼굴 표정을 보여줄 테니까 선생님 마음이 어떤지 한번 맞춰봐요. 자, 하나, 둘, 셋. 화나는 마음 맞아. 화난 마음. 자, 하나, 둘, 셋. 놀란 마음 맞아요. 이렇게 마음을 얼굴과 표정을 보면서 보이지 않지만 알 수 있대요. 오늘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마음 선생님과 함께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있는 시간 가질 건데 자, 선생님이 이 노래를 부르면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을 딱 보면서 자리에 앉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요 마음 매트를 가지고 와서 선생님 이야기 나누기 자리에 앉아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 할 수 있나요? 그래요. 좋아요. 그럼 선생님이 시작송에 맞춰서 선생님이랑 같이 누가 제일 먼저 앉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친구들 선생님과 마음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시작송이 나오면 마음 매트를 가지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렇게 써있죠? 상세 지도서 안에는 제가 지금 앞에 있었던 마음은 어디 있나 이 노래에 대한 내용까지 제가 구어체로 다 적어 놓았습니다. 선생님들이 그거 보시면 되는데 제가 조금 이따 그건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시작송에 맞춰서 우리 자리에 앉아볼게요. 자, 시작송 들어보면서 어떤 친구가 먼저 앉나 봐야겠다. 자, 선생님들도 같이 해볼게요. 시작! 자, 마음 매트 가지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어떤 친구가 마음 매트를 가지고 있나? 어머, 우리 유정이가 가지고 있네. 하나, 둘, 셋. 마음을 만나요. 마음을 느껴요.
지금 시작송을 부르면서 중간에 제가 우리 친구도 앉고 있네. 어머 저기 친구 앉았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송은 우리 아시겠지만 파블로프의 개처럼 고점적 조건하에 있었던 그 이론을 제가 접목시킨 겁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앉는 거야. 그리고 놀이하다가도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이 노래 나오면 무조건 앉아서 선생님 쳐다보는 거야. 이걸 지금 아이들한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길러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얘들아 그래서 다 앉았니? 어머 이렇게 시작송을 잡고 자리에 앉았구나. 역시 대단한 친구들이야. 자, 그렇다면 오늘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과 마음 이야기를 나눌 친구를 데리고 왔어. 누군지 한번 만나볼까? 이 친구의 이름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인형이 있는데요. 이 마음 인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마음 인형이 생겼죠. 자, 마음 인형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마음 인형을 갖고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실 거예요. 제가 지금 마음 인형을 좀 가지고 와서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 인형을 보여주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녕 친구들, 나는 마음이야. 나는 마음 이야기를 나누려고 왔어. 그렇다면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마음이 보이지 않아서 찾을 수가 없나 봐. 그런데 나는 너네들 마음도 볼 수 있어. 너희들 표정이나 행동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마음인지 만나러 가볼까? 나는 너희들 만나서 너무 기쁘니까 왠지 이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을 만나고 싶을 것 같아.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음이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눈 후에는 이렇게 끄시고 자,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거죠. 자, 우리 마음이가 우리 친구들이랑 마음 이야기를 나눌 건데 우리 마음이 친구들이 어떻게 너희들과 마음을 나눌지 한번 얘기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생님들이 이게 마음 인형이거든요. 5살 마음 인형. 자, 6살 친구들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1단계만 제가 지금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 샘플이 이렇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음이랑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얘들아 그럼 우리 마음이가 우리 친구들이랑 어떤 마음 이야기 나눌지 옆에서 보라고 하자. 그리고 옆에 놔두세요. 그리고 이 마음 인형은 선생님들도 있지만 원에서도 이 마음 인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담임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 마음 인형은 역할 영역, 언어 영역에 비치하셔서 언제든지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놀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정도 팁을 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음이를 만났어요. 끝났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떤 마음을 만날지 한번 우리 서로 생각해 볼까? 어머 친구들 사진에 누가 보이니? 엄마 아빠가 보이네. 엄마랑 친구가 보이네. 어떤 표정이야? 친구들도 이렇게 좋았던 적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막 대답합니다. 그럼 선생님들은 뭐라 그래요? 이것만 잘해주시면 돼요. 그렇구나. 어머 그랬었구나. 이것만 잘하면 돼요. 선생님들이 거기서 뭔가 내가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 빛깔은 아이들이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조용한 과목이 아니에요. 그랬어 재밌었겠다. 그러면 또 얘기할 사람 그럼 이제 아이들이 또 얘기할 사람 그러면 애들은 뭐라 그래요? 저요 그래서 한 명이 이마트 갔다 오면 쟤도 이마트 갔고 제가 롯데월드 갔다 오면 쟤도 롯데월드 그 다 똑같이 갔다 왔어. 그 다 동문회야 그죠? 요때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정리를 해줘야겠죠. 얘들아 너희들이 너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 너무 선생님 기쁘다. 자, 기쁘다. 제가 지금 이거 썼죠. 기쁨의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계속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 얘기를 계속 던져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기쁨을 배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느낌을 계속 알게 돼요. 너희들이 이렇게 발표를 너무 잘해서 너무 기쁜데 너희들이 저요 생각하면 선생님이 누구를 뽑을지 너무 고민이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부터 하나, 둘, 셋 하면 친구들은 마음 하고 손을 들어. 마음 하고 빠르게 손을 드는 친구를 선생님이 시켜줄 거야. 자, 해볼까? 하나, 둘, 셋, 마음. 오, 그래. 우리 유은이가 제일 빨랐다. 그러면서 시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특기 강사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한 번에 휘어잡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중구난방 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자, 하나, 둘, 셋, 마음.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발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렇게 사진들마다 질문들이 있죠? 이 질문들과 같이 아이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한 몇 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아이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렇게 너희들이 즐거운 마음, 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뭐라고 할까? 바로 기쁨이라고 한데 여긴 살짝만 언급하세요. 기쁨은 어떤 일에서도 즐거움을 찾고 나누는 행복한 마음의 힘이래.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이 기쁨은 있잖아. 누가 나한테 줘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퐁퐁퐁 솟아나.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 기쁨 퐁퐁퐁 기쁨 퐁퐁퐁. 우와 우리 선생님이 기쁨하니까 진짜 기쁨이 막 퐁퐁 쏟아나는 것 같지? 그럼 선생님이 기쁨을 말할 때 우리 친구들은 퐁퐁퐁 하고 대답해 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 먼저 할게요. 기쁨 뭐라고? 퐁퐁퐁 기쁨 퐁퐁퐁.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한다.
혹시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렇게 선생님이랑 이야기 나눌 때 선생님이 기쁨 얘기하면 이렇게 퐁퐁퐁 하고 대답해 주세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을 쳐다보면서 같이 기쁨 언어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먼저 1주의 약속을 하고 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 퐁퐁퐁. 자, 1주의 약속을 한 이유는 뭐냐면요. 선생님들이 중간중간에 아이들을 멈춰야 될 때 기쁨 하면 아이들이 중간에 하던 일을 멈추고 퐁퐁퐁 따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 마음빛깔에서는 어떻게 마음동화 친구들이 기쁨을 얘기하나 볼까? 우와, 뭐가 보여? 야, 우리 친구들 어떤 것이 보여? 여기에 다 있습니다. 네. 마음동화에 뭐가 보여? 누가 보여? 어떤 표정하고 있어? 무엇을 하고 있니? 비눗방울 보니까 뭐 생각나? 노란색을 보니까 뭐가 생각나? 노란색 보니까 어떤 재밌는 일이 생각나? 네, 이것도 다 하브루타처럼 질문 기반의 학습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면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자기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랬어. 그런데 옆에 있는 애가 그래요. 선생님, 저는요, 비눗방울 가지고 서울역에서 놀았다요.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선생님, 저도 그거 엄마 아빠랑 같이 놀았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그때 선생님들이 놓치지 마시고, 알았어,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도 그랬어? 친구들도 그랬대. 그럼 같이 얘기해볼까? 나도 그래. 뭐라고요? 시작. 나도 그래. 자, 제가 이 구간을 만들어드린 이유는 나도 그래라는 말 속에 공감 능력을 세우게 해주는 거예요. 공감 능력을 형성시켜서 다음에 내 친구가 할 말에 대해서 내가 경청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현상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 동화 내용 안 읽어주셔도 돼요. 동화 내용은 동화 영상이 읽을 거예요. 선생님들 읽지 마세요. 이거 동화 읽어주다가 하루 다 갑니다. 그냥 아이들이 그랬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기쁨이 펑펑 솟아났구나. 요 정도. 이렇게 노란색 애들 있죠. 선생님 너 얘기 들으니까 어깨가 막 들썩거려. 나도 놀고 싶어서 뭐 이런 정도. 이렇게 얘기하시고 넘어가세요. 이 그림을 보니까 또 뭐가 보여? 친구가 뭘 하고 있어? 퐁퐁 뛰고 있네. 동물이나 인형 가질 때 어떠니? 친구처럼 따라해볼까? 이런 식으로 질문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아이들과 같이 충분히 활동하세요. 물론 우리 선생님들이 미디어가 없는 원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빅북이 있습니다. 이런 빅북이 있고 뒤에는 이렇게 죄송해요. 빅북이 있고요. 빅북 뒤에는 이렇게 커닝 페이퍼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질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미디어가 없는 원에서는 여기에는 질문을 뒤에 포스트잇으로 좀 붙여서 가셔서 아이들과 대답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화하셔도. 자, 이렇게 수업 팁을 한 다음에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진짜 이번에는 마음동화 친구들이 어떤 게 재밌는지 한번 볼까? 그래놓고 마음동화 영상을 같이 시청을 하시면 돼요. 자, 마음동화 영상 시청 올려보아요. 이렇게 말 나옵니다. 그러면 마음의 이렇게 얘가 내레이션을 낼 때 선생님들은 옆에서 어떻다고? 펑펑 솟았대. 요 정도만 선생님들이 의성어 의태어때 반응해 주시면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습니다. 동화 영상이 쭉 나오는데 선생님들이 가만히 있으면 아이들은 재미없어가지고 지루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마음빛깔은 재밌는 과목이 아니라 아이들 마음을 나누는 과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내가 한번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가지고 마음 동화를 들으면 조금 더 집중력이 높아져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볼 때 선생님이 갑자기 의성어를 키울 때 막 이러면서 하하하 호호호 막 이러면서 같이 얘기를 하면 친구들도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따라합니다. 그래서 마음동화 영상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그 영상을 내용을 듣고 기쁨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연스럽게 그 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보시면 나를 보면 모두 행복해진대요. 나는 숨을 쉴 때 기뻐요 하면서 1인칭 시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화 내용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내용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라는 것을 강조시켜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얘들아 우리 이 기쁜 마음동화 친구들을 만나니까 어때? 맞아, 막 신나는 일이 막 생각나. 자, 우리 친구들이 언제 가장 신나는 일이 생각나는지 좋아하는 색깔로 여기 그리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그러면서 여기 기쁨 클래식 음악 있죠? 음악을 틀고 자, 우리 그러면 우리 기쁨이 펑펑펑 언제부터 기쁜지 한번 얘기하면서 그림 그려보자. 기쁨은 친구들이랑 같이 놀이터에 놀러 갈 때 기뻤어. 놀이터에 가면은 이렇게 예쁜 꽃이 있으니까 흰 색깔로 색칠해야겠다. 지금 이해되시나요? 나는 보라색 포도를 좋아하니까 포도 색깔로 색칠해야겠다. 기쁨이 퐁퐁퐁퐁 비눗방울처럼 터져서 올라오는 것 같네. 네, 이 그림을 가지고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질문해 주시고 자 이제 다 끝났어요. 그림을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발표도 좀 해보는 거예요. 어떤 걸 그렸어? 뭐 때문에 즐거웠어? 그랬구나. 자 그러면 우리 이 기쁜 마음을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선생님이. 즐겁고 신나는 마음, 행복한 마음 어떤 마음일까? 기쁨이래. 기쁨은 어떤 일에서도 즐거움을 찾고 나누는 행복한 마음인데 어떤 일이 뭐지? 바로 항상 좋은 일, 노는 일, 내가 원하는 일, 그 일 말고도 속상한 일도 있고 먹기 싫은 반찬이 나올 때도 있고 정리하기 싫을 때도 있어. 그런 모든 일을 말해. 그런데 그때 어떤 즐거움을 우리 친구들 찾을 수 있어? 맞아, 맞아. 즐겁지 않을 수 있는데 정리하고 나서 뭐 먹지? 밥 먹어. 밥 먹는 즐거움이 있었네. 밥 먹고 나면 또 뭐 하지? 다시 놀이하네. 그렇구나. 배고픈 거를 다 밥을 먹고 더 재밌게 놀 수 있겠구나. 이런 즐거움이 있구나. 그게 바로 진짜 기쁨이야. 내가 지금 원하는 걸 하지 않아도 다시 즐거움을 찾는 힘이래. 5살은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6살은 조금 더 심화해서 말을 할 거고요. 7살은 조금 더 심화해서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렇게 짜증나고 속상한 일 있을 때 선생님이 아까 어떤 약속했었지? 기쁨 약속했었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기쁨을 찾아보자. 자, 기쁨 퐁퐁퐁. 그렇지. 기쁨 퐁퐁퐁. 그런데 기쁨을 다 외울 수가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노래를 가지고 왔지. 우리 기쁨 퐁퐁퐁 노래 한번 같이 불러보자. 여기서 이제 채트송을 부르시게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즐거움을 찾는 기쁨을 한번 불러볼 거야. 기쁨 친구들 퐁퐁퐁 기쁨 퐁퐁퐁 어떤 일에서도 즐거움을 찾고 나누는 행복한 마음의 힘 기쁨. 우와 우리 친구들 이렇게 기쁨을 찾았구나. 맞아 맞아. 오늘 우리 친구들 이 기쁨의 마음을 이제부터는 밥을 먹을 때도 친구들 집에 가서도 부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부르면 돼. 자 오늘 이렇게 멋지게 기쁨의 마음으로 끝까지 잘 앉아있고 선생님 말을 잘 기울여 주신 기쁨 가득한 친구들을 한번 마지막에 만나볼 거야. 어떤 친구가 가장 멋지게 마지막까지 앉아있는지 보면서 선생님이 칭찬송 불러줘야겠다. 자 이게 마침송입니다. 근데 이걸 칭찬송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친구가 마지막까지 멋지게 기쁨의 마음으로 앉아있는지 봐야지. 자, 준비됐나요? 네네, 선생님. 하나, 둘, 셋, 넷. 빨주 노초 파남보 마음 빛깔 반짝반짝 빛나는 마음의 힘 머리부터 발끝까지 빛나야. 우리 수빈이가 이렇게 빛나네. 빛나라, 유정이. 와, 빛나라, 유은이. 와, 우리 친구들이 너무 마음이 빛나서 선생님은 행복해요. 가 1주의 끝입니다. 자, 지금 1주의 모든 수업 프롬이 이 2부간에 다 들어가 있고요. 2주는 똑같습니다. 2주 아이들 2페이지밖에 없어요. 2주의 약속 들어가 있고요. 마음숨, 나레이션 영상이 들어가 있고요. 마음춤, 아이들과 어떻게 마음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영상 볼 수 있는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도장을 어떤 식으로 선생님들이 대화하면 되는지 그러면 6살, 7살 다 있겠죠. 그리고 마음 밴드 스티커 어떻게 말씀하시면 되는지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챈트송 마침송이 있습니다. 3주차 한 칸만 가시면 돼요. 3주차에 3주의 약속, 마음 주머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 나와 있습니다. 수업 팁 나와 있고요. 챈트송 나와 있고요. 마지막 주차에 4주차에서는요. 기쁨 공으로 가지고 어떻게 대화하시면 되는지 보자기 그리고 마지막에 이 가랜드와 함께 마음 상장을 아이들이 받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마음 상장을 받고 나서 챈트송, 마침송에서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이 페이지는 우리 부모님들이 집에서 이 기쁨공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연계하는 페이지예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주차마다 그 교구가 가진 특성을 가지고 수업할 수 있도록 이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는 가족과 함께 하는 거 부모 가이드, 그리고 부모 대화법 영상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부모 대화법 들어가면 이렇게 영상 틀어집니다. 그리고 이 뒤에도 마지막 마인드 허브송, 이거는 훈육 시에 사용하는 허브송,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 이북에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이북을 통해서 활동을 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수업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1주 대상으로 한번 풀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2주, 3주, 4주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주에 있었던 모든 내용을 중심으로 2주, 3주, 4주에는 회상을 하면서 2, 3, 4주를 끌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일주를 제대로 아이들과 마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셔야 2, 3, 4주에 그 회상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더 심화되면서 아이들과 수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 선생님들이 이 교육을 할 때 가져야 할 자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지적으로 성장을 선생님들도 같이 아이들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주제를 먼저 사전에 학습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세지도서, 가정활동 영상, 이북 이 세 가지는 선생님들 수업 전에 반드시 보고 가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업 전에 선생님들이 내용을 숙지를 완벽하게 하고 가셔도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내용을 제대로 앞뒤가 막 꼬이고 그러면 갑자기 분위기가 흐려지기 때문에 선생님들 반드시 가정활동 영상이랑 저 이북 상세지도서 꼭 보고 가시고요. 이북 앞에 가정활동 영상도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활동 영상 꼭 클릭하셔서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주제 챈트송을 외우셔야 됩니다. 기쁨과 더불어서 질서, 약속, 우정 이 챈트송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선생님들이 육성으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론 영상 틀어서 보면 되겠지만 선생님들이 버벅거리는 거 아이들이 압니다. 그러면은 또 이게 집중이 안 되거든요. 물론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 과목을 많이 교육을 하셔야겠지만 마음빛깔만큼은 아이들의 마음을 이야기 나누고 다른 인지교육을 가장 인지교육의 기본이 되는 마음 교육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챈트송을 꼭 외우고 가셔라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 건강 챙기셔야 됩니다. 수업 전에 금연과 금주 필수입니다. 네, 마음 선생님 아빠 냄새 나요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무슨 냄새지? 아빠가 자주 쓰는 향수인데 아빠 이렇게 입에 물고 있는 거거든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네, 금주 금연 꼭 필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물론 다 금주기만 하시겠지만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근데 금주를 하는데 좀 끊기가 어려운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적어도 3시간 전에는 담배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피고 들어오면 냄새 안 나겠지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냄새 엄청 납니다. 심지어는 2시간 전에 펴도 이 찐 냄새가 있기 때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괜히 오해받지 않도록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저는 관리를 하냐면 제가 교육 가기 전에 제 옆에서 담배 못 피게 합니다. 왜냐면 그 냄새가 나한테 붙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 그런 부분들은 밝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주의하셔야 된다. 이 사실은 이 부분은 모든 교육 마찬가지입니다. 네, 선생님으로서 내가 교사로서 교육자로서 누구에게도 내가 찝찝한 느낌을 주지 않도록 선생님들 관리를 좀 해주시고 마음숨을 꼭 한 번은 쉬고 가셔야 돼요. 마음숨 어려워하시는 선생님들 많아요. 자, 저희는 아이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쉬고 내쉬는 걸로 하지만 실제 호흡은 내쉬고 쉬는 것이 순서상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이들은 내쉰 다음에 쉰다는 의미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걸로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성장은 아이들이 감수성을 풍부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주 차에는 감수성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예술 활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리면 안 되잖아. 검은색 쓰면 안 되잖아. 빨간색 쓰면은 너 지금 스트레스 많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이야기가 반드시 감수성이 풍부하게 아이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부정적으로 막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회적 성장을 일으킬 때 우리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밝은 친구들도 있지만 나랑 잘 안 맞는 친구 싫다고 하는 친구들 있죠. 그때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있어. 너가 기쁘면 다른 친구는 슬플 수 있고 너는 이걸 좋아하는데 다른 친구는 싫어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이거 싫다고 나 싫어 하면은 아무도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마음놀이 때는 서로 다른 친구들을 서로 만나보자. 항상 붙어있는 친구 외에 다른 친구들이랑 막 연결하면서 한번 앉아볼 수 있기도 하고 손을 잡을 수 있기도 하고 또 놀다 보면 막 섞여요. 그런 것들을 같이 이해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수업 팁 복습해드리고 마무리를 좀 할 거예요. 자, 먼저 언어 표현 반드시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토닥토닥 배려 기쁨이 퐁퐁퐁 이렇게 써져 있는 것들은요. 다 챈트송 앞에 기쁨 퐁퐁퐁 했던 그 부분 있었죠? 그 앞에 구절입니다. 그래서 2, 3, 4주 때부터는요. 토닥토닥 배려 친구야 괜찮아 3주 차는 토닥토닥 배려 내가 먼저 도와줄게. 4주 차에는 토닥토닥 배려, 보살피는 배려 여기까지만 하셔도 되고요. 토닥토닥 배려, 위로하는 마음 이렇게 골라서 쓰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1주는 항상 하셔라. 1주는 왜 항상 하시냐면 챈트송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챈트송이 붙어야 정의를 아이들이 기억하니까. 자, 그리고 1주 차에 대표 3가지 노래 시작송은 착석 습관, 수업 시 분위기 고조됐을 때 가라앉히는 용도, 챈트송은 매일 아이들이 주제의 정의를 가정에서도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용도,
칭찬송은 우리 아이들 마지막에 자긍심 세워주는 이름 붙여주는 용도 꼭 기억하시고요. 2주차 마음 숨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만 3세, 5살은요. 천천히 내쉬고 천천히 들이마시는 거. 그리고 6살은요. 천천히 내쉬고 3초 홀딩 타임을 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천천히 들이마시면 되고요. 만 5세 천천히 내신 다음에 5초 멈추고 천천히 들이마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먼저 하신 다음에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를 계속 습관적으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거 들이마실 때 선생님들이 이 밑에 있는 나레이션이 있어요. 마음숨 나레이션을 바로 하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숨을 들이마실 때 기쁨이 퐁퐁퐁, 기쁨이 퐁퐁퐁. 그 2주차에는 기쁨이 퐁퐁퐁, 나는 기뻐. 이런 식으로 언어 표현으로 먼저 천천히 해보신 다음에 아이들이 호흡을 잘하면 뒤에 나레이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2주 팁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 걸게끔 해주시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3주차 팁은요. 우리 아이들이 교구에 대해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반드시 사전에 영상 보고 확인하는 거, 교구를 먼저 중심으로 다 꾸미시되 조금 선생님들이 스핑클이나 꾸밀 수 있는 스티커를 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표현을 장려해 주시고 무시하는 대답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답을 요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유로운 답을 해요. 나는 친구 때리는 게 재밌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재밌니? 그 친구는 재밌겠니? 이렇게 가면 갑자기 갑분싸가 돼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이렇게 갑자기 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어. 너 친구를 때릴 때 재밌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럼 만약에 너가 맞을 때는 어떨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이 말의 멘트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주입식으로 주눅들기도 하고 맞네? 라고 생각의 전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이 그때 말을 무조건 아니야! 로 먼저 대답하지 않고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해놓고 이 기쁨의 주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들 있죠. 주제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반드시 아이들한테는 마무리해주고 나와야 됩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때리는 게 즐겁다고 때리게끔 우리가 유도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정리를 할 때는 담임교사가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 너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기쁘지 않다면 너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빼앗는 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게 처음에는 빼앗는 게 되다가 나중에 그 사람을 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무 기뻤지만 감옥에 가는 슬픔을 겪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럼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들으면서 저렇게 훈육하는 거구나. 아이들이 뭔가 친구를 때리고 자꾸 내 맘대로 한다고 뗐을 때 저런 식으로 돌려서 말을 하면 됩니다. 선생님들을 통해서 어휘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주차에서는요. 선생님들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아이들과 재미있게 활동을 하시는데 활동은 하는데 애들이 15명, 20명 막 난리를 치는데 어떡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방법은 제가 조금 이따 상세 지도서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아이들과 여기 보시면 가랜드 있어요. 이 가랜드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셔서 코팅해놓고 항상 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마음 상장할 때는 저 가랜드 이렇게 펴서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에 그 가랜드 가지고 사진 찍을 수 있도록 단체 사진 찍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마음 상장 아이들한테 주는 겁니다. 마음 상장 먼저 주시고 가랜드 가지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4주간의 활동에 대한 팁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떻게 활용하면 더 좋은지 컨텐츠 활용 팁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마음빛깔은 사용할수록 아이들의 마음이 성장하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마음빛깔의 이 활동들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지 않고 자리에 앉게 하거나 왔다 갈 때도 챈트송을 부르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선생님들 이 부분 꼭 좀 전달해 주세요. 등원 때 시작송과 함께 자리에 앉히는 거 선생님 매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유선택 시간에 아이들이 교구를 만지면 그때부터 아이들과 같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 나누시면 되겠죠. 마음 선생님과 무슨 얘기했더라 하면서 이야기 나누시면 자연스럽게 대속으로 활동으로 진행이 되시기도 하고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마음 이야기 나누시면요. 아이들이 자기의 주말 지낸 이야기를 가지고 주제랑 연결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들이 가거나 이동할 때 이런 마음 챈트송이나 마음 동화 틀어주시면 아이들이요.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노래를 흥얼거리게 될 거고요. 휴식 때는 클래식 음원을 틀어주세요. 클래식 음원을 우리 브로드웨이 뮤지컬 감독이 1인 1 어쿠스틱 악기를 다 조합해서 전자음 없이 아이들의 정서를 치유하는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클래식 음악 잘 틀어주시면 정서 안정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원 시에는 반드시 칭찬송 불러주시면서
아이들 기쁨 언어 표현하고 집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원에서와 가정에서 함께 성장하는 마음빛깔 교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영화용 마음빛깔 또 있습니다. 영화용 마음빛깔은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요. 영화용 마음빛깔은 마음 탐색 수준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이 마음을 전달하고 내용을 확인시켜주는 거에 집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마음 매트에 친숙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 인형이 굉장히 귀엽거든요. 4살 마음 인형. 그 마음 인형은 매트와 같이 똑같이 생겼지. 어떻게 생겼어? 그렇구나. 동글동글하게 하트 모양처럼 생겼구나. 사랑 모양처럼 생겼구나. 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되고요. 유아와 다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는 정서 안정을 더 깊숙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마음빛깔의 영화용은요. 4주차가 아니라 8주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마음동화, 마음동요, 마음카드가 1, 2, 3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때 인지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계속 언어 표현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언어로 배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언어를 모르면 다 느려집니다. 언어가 느리면 다 느려져요. 언어를 잘 알면 다 잘 알게 됩니다. 언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3주간에 계속 언어 표현을 통해서 마음에 대한 주제의 인지가 성장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엔 그럼 마음을 느껴요겠네요 하시겠지만 4살은 마음을 표현해요가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4살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함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느낀다 이걸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살 아이들은 마음을 표현해요에 대한 부분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언어로 배웠던 그 마음을 직접 만들면서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려봐요. 그 다음에 마음숨 놀이와 마음 동시를 통해서 마음숨 놀이를 통해서 숨이 있구나 그걸 느끼고요. 그 다음에 마음 동시에 우리 인형이 있습니다. 마음 핑거 인형이 있거든요. 퍼핏 인형이라고 합니다. 그 퍼핏 인형을 가지고 실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마음 동시에 있는 퍼핏 인형이 우리 5살, 6살, 7살의 실천교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마음놀이 똑같이 마음을 나눠요. 사회적 성장을 일으키는데 사용된다. 그래서 1, 2, 3, 4주, 5, 6, 7, 8주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중교사 교육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4살 아이들은 기쁨, 사랑, 두려움, 슬픔과 미움에 대한 전체 정의를 다 아이들이 기억하기가 어려우니까 앞에 의성어 의태어를 가지고 아이들이 기억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하하, 호호, 기쁨, 펑펑펑 이 정도만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시면 돼요. 왜요? 우리 아이들이 하하, 호호라는 의성어 의태어를 통해서 기쁨이 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는 뿅뿅뿅, 사랑. 왜요? 하트가 뿅뿅. 그 다음에는 쿵쾅쿵쾅 두려움. 네, 마음이 쿵쾅쿵쾅한다. 그리고 잉잉잉 슬픔. 부글부글 화. 그리고 흥치뿡 미움. 이렇게 교구들이 연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쁨은 너 자신이 기쁨이야. 모든 매일 하루에는 기쁨이 있어. 사랑은 너가 사랑이야. 두려움은 자세히 보니까 두려운 게 아니었네. 슬픔은 이겨낼 수 있어. 화는 화야 사라져 이렇게 하는 거고요. 미움은 미움이 먼지처럼 쌓이듯이 쓸어내면 돼라는 내용의 주제들이 핵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화용 마음빛깔에도 부모 자료, 교사 지원 자료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요. 이 자료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모든 마음빛깔 안에 이 워크시트가 있습니다. 이 워크시트가 지금 현재는 그 교재 안에 동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영화용 아이들 교육하러 가실 때 워크시트를 아이들 숫자마다 출력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모든 마음빛깔에 대한 제가 설명을 아주 압축적으로 했어요. 보통 이 설명하려면 2시간 넘게 걸리는데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빠르게 지금 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특기 강사 선생님들은 또 드리면 바로바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바로 압축해서 설명했다는 점. 그리고 이 교육이 끝나면 오늘 이 플랫폼 지금 보시고 찾으시면 됩니다. 먼저 저희한테는 많은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자립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랑 놀이랑 홈TV 들어가시면요. 지금 마음빛깔 들어가셨을 때 제가 지금 설명한 모든 영상이 주차별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 선생님으로 교육 흐름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이 영상 보시면 되시고요. 인스타그램 가시면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수업하고 있는지 다른 원의 흐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 설명드릴 건데요. 마음빛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누르셨을 때 회원가입에
우리 선생님들은 지사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 교사 원장님 들어가시면 안 되고 지사로 들어가시고, 지사로 들어가신 다음에 코드, 지사장님한테 코드 받으셔서 코드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들어가셔서 활동 이 자료들을 뽑으실 수 있는데요. 교사 전형 누르시면은 먼저 교육계획안 안에 상세 지도서가 기본계 있고 확장계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확장안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 자료실 들어가시면은 이런 다양한 수업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어용 워크시트 출력하시면 되시고요. 특히 여기 마음도장 활동지 있잖아요. 마음도장 활동지 요거는 더 출력해 가시면 5살 친구들이 마음도장을 더 추가적으로 찍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세 번째 평가인증 자료실은 우리 담임 선생님들에게 이런 자료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환경 구성용으로 쓰세요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시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조금 센스 있게 언어 표현이 출력해서 가져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출력해서 원에 하나 환경 구성에 붙여주시면은 굉장히 선생님들이 좋아하실 겁니다. 언어 표현판 출력해서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세 지도서 확장안입니다. 이게 네, 확장형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언어 표현 들어가 있고요. 선생님들 여기 인지적 성장 들어가 있고 교구 구성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지도서에 기쁨, 교사가 시작한다, 퐁퐁퐁 이렇게 어떻게 사용해라 적혀져 있는 거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여긴 1주는 기쁨이 퐁퐁퐁이라면 2주차부터는 기쁨이 퐁퐁퐁, 나는 기뻐 이렇게 두 문장이 나간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 QR코드 다 박혀 있고요. 선생님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마음은 어디 있을까? 마음은 어디 있나? 여기 있죠? 제가 지금 이 상세 지도서를 제가 다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육팀이 다 작성을 해요. 그 말은 다 구어체로 되어 있습니다. 시나리오 그대로 읽으면 돼요. 시나리오 그대로 선생님들이 외워가시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연습하시면은 마치 그 우리 시연 수업할 때 선생님들 시나리오 외워서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에 대한 문답 그리고 마음 공감 피드백 어떻게 하라는지 나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빅북 여기 마음 동화 피드백 어떤 식으로 피드백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음 음악 네, 클래식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마음 드로잉 피드백도 적용되어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이걸 빨리 가는 이유는 선생님들 앞에 아까 다 했는데 그 내용들이 여기 있다는 거 확인시켜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 활동 평가 네, 활동평가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다가 어떻게 아이들이 변화되었는지 변화 정도를 체크해 주시면은 나중에 상하반기 선생님들이 부모 상담하실 때 요렇게 하셔라 라고 설명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가정연계 여기 있는 내용들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퀴즈노트 쓰시면 된다라고 알려주세요.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이 요거 전달하는 것도 힘들어 하셔서 요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작성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1주차에는요. 선생님들이 부모님들한테 안내할 수 있는 플랫폼 이렇게 상세 지도서 안에 들어가 있고요. 2주차에서는요. 네, 가족에게 어떤 말을 해라. 상세 지도서 2주차 마지막 주. 아니. 그 2주차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3주차 마지막 부분에 이거 있어요. 4주차 마지막 부분에는 선생님들이 여기 보이시나요? 네. 퍼포먼스 수업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노란색 슬로우 뭐 이렇게 스노우 뭐라는 거야 슬로우 다 나온다. 스마일 데이로 이렇게 기쁨이 퐁퐁퐁 선생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이 부분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마음도서관 클릭하시면은 요렇게 나와요. 이 뒤에는 아직 저희가 변경된 게 아니라 옛날 이북이고요. 지금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북이 바로 이렇게 지금 현재 1단계 1호 되어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앞에 이 부분에 가정활동 영상 들어가 있으니까 선생님들 가정활동 영상 꼭 보시고 수업의 흐름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부모님들 이제 매월마다 저희가 준교육하고 있는 안내문입니다. 이 안내문 저희가 1호에 안내문이 이게 나가요. 그 택배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거를 저희가 안내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또 선생님들이 다 안내하시기 힘드니까 저희가 이거 보여드릴 거고요. 이 안내는 마음성장교육연구소 카카오 채널에도 항상 안내가 되고 항상 공지가 됩니다. 지사방을 통해서도 항상 공지가 돼요. 저희가 공지를 어느 정도 많이 하냐면 전 월에 한 번 하고 그 다음 해당 월에 저희가 초에 한 번 더 하고 또 그 주 월요일 날 한 번 더 하고 그 당일 날 또 합니다. 선생님들 저희가 계속해서 안내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여기 교사 성장 아카데미로 저희가 교사 선생님들 어떤 식으로 교사 교육하는지 지금 보이시죠? 특기 강사 선생님들 이때 같이 참여하셔서 들으시면은 훨씬 교육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지금 부모 중교육으로 하고 있고 교사 중교육으로 하는 매월 교육은 무료이면서요. 만약에 이걸 별도 교육으로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유료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교재 교육은 유료로 진행되지 않아요. 앞에 있는 요 내용과 더불어서 저희가 또 되게 많은 10가지 20가지 이상의 부모 교육 콘텐츠가 있는데 그 콘텐츠 교육은 유료로 진행되니까 지사장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 교육이 끝나고 나면 수료증을 발급해 드리는데 아까 수료증 발급 문의 카카오 채널 교육연구소 꼭 확인해 주시고 부모 카페에도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선생님들은 이 자료를 출력하시면 이 자료를 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아이랑 놀이랑 TV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영상 있으시고 여기 교사 교육, 중교육, 네, 제가 처음에 했던 교육이 있습니다. 지금과 좀 달라지고요. 여기 교육은 원래 처음에 했던 기본 교육이기 때문에 내용의 그 중심 부분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흐름은 아까 제가 해드렸던 이북 흐름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인성교육의 목적은 나를 조율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조율하고 모든 사람의 공동체 속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는 우리 아이들이 집중하고 조절할 줄 아는 아이로 따뜻하게 마음을 표현하고 나눌 줄 아는 아이로 자신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며 미래 인성 리더로서 창조적 문화를 이끄는 아이로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선생님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만나서 현장에 가고 가정에 돌아갔을 때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부모님과 함께 가정에서도 마음을 전달하는 아이들로 성장할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하는 교육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들도 있고 우리 아이들도 있고 부모님들도 있는 마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마음 이야기를 이렇게 교구를 통해서 하는 거구나 생각하시면서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화가 났을 때 저렇게 마음속으로 할 때까지 마음 비까를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빛나면 여러분들의 삶이 빛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빛나면 우리 아이들의 삶이 빛나겠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빛날 우리 아이들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